국민 여러분, 저는 몸도 안 좋지만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방송을 또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벌집 쑤셔놓은 거하고 똑같은데 또 김현지 있잖아요. 예. 응? 김현지 말이야. 요즘 뭐 아주 그냥 인기더라고요. 근데 이 김현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상금 걸어놨잖아요. 1억 걸으셨죠, 뭐. 1억을. 예. 태어난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 이름, 그 다음에 태어난 저 고향,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기동창, 중학교 동기동창, 고등학교 동기동창 중에서 나한테 제보만 하면은 1억을 준다고 상금을 걸었는데 오늘까지도 제보가 없어요. 아까 예. 저 김수열 대표님하고 통화하셨죠? 예, 지금 이제 그 네. 여러 시민 단체들하고 네.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 네. 목사님께서 그 1억 그 상금 그런 것이 네. 정말 아이디어 자체가 네. 100억짜리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창경 TV 이런 데서도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단발이 아니고요. 네.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저께도 뭐 등기부 등본 네. 그런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뭐 한 사람이 아니고 제보를 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많죠. 예, 그것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네. 다수의 인원이 그래 맞다. 이런 그것이 나오거든가. 네. 아니면은 중학교 뭐 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가 그렇죠. 네. 이제 1, 2, 3학년이라 네. 그러면은 뭐 학년별로 또 반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초등학교는 예. 6학년이잖아. 6학년. 예, 그러면은 네. 최소한 100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그래 맞아.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동문들 다 모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제보를 해서 하면은 네. 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자유통일당 부정선거에 대해서 네. 예, 선관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제보를 쉽게 하면 부정선거. 양심 선언을 하고 맞아요. 예, 공익 신고를 하면은 네. 10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10억을.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게 참 우리나라가 어디 우간다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뭐 빈민국가도 아닌데 아니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다면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지금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보다 훨씬 더 지금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차관급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청문회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게 돼야 되는데 네. 왜 안 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뭐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은 다른 유튜버에서는 뭐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하고 우리 또 이동호 장로는 또 성남 시민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의 반발도 못합니까? 그렇지. 예,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고발하라 그랬잖아. 예. 네. 자, 그러면 저 좀 키워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전남 목사님이 보낸 거 요것은 저장해 놨다가 잠시 후에 띄우기로 하고, 아니 이동호 장로님은 그 동창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나가서 골프 친다며요. 지난번 3등 했습니다. 3등? 예. 그게
동창회도 여러 군데 있잖아. 아니, 그게 전 고등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예, 동창회.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동창들이 동창회 골프 치러 가면 이동호 장로를 몰라. 1년에 한 번입니다. 아니 근데 1년에 한 번인데 몰라봐요? 아니, 알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지냈지만 아무리 어려도 예. 그 어릴 때 모습이 남아있어도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 근데 왜 그 김현진은 동창회도 안 하고, 동창회 왜 안 할까? 근데 이제 저도 운동권 시절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창회 나간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저기, 김현지 씨. 김현지 씨라 그래서 죄송한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인가? 김현지 실장이죠. 실장? 예, 공식 명칭. 김현지 실장님, 동창회 꼭 한번 나가보십시오. 초등학교 동창회하고 중고등학교 동창회 꼭 나가셔서, 아니, 억울한 것을 좀 해명을 해야지. 그 왜 동창회를 안 그러니까 나가시죠? 만약에 이 추측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학 졸업하고 네. 이 아예 그냥 얼굴을 싹 뜯어 고쳐가지고 아, 과거에 이제 그 김동식 씨가 네. 그 저한테 이런 중요한 증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68년도에 통역당이 전부 일망타진됐습니다. 그런데 김동식 씨가 의하면 북한에 고육받을 때 그 북한에 있는 이화여대 출신의 전설적인 여관철이 나도 들었어요. 예. 아예 그냥 이빨을 전부 뽑으면 얼굴형이 바뀐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남한 출신의 이화여대 출신인데 그리고 요즘은 또 성형수술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만약에 김현진 얼굴을 못 받아 부른 게 저 여자가 완전히 성형외과 가서 완전히 새로운 수술을 했나. 아니, 이동호 장로님은 성형수술 안 했어요? 안 했죠. 코 안 높였어요? 코를 약간 그 높은 게 아니고 정말 이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간첩이니까 또 약간 위장하려고 깨져가지고 코가 약간 깨져가지고 그 옆에다 이제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유범주 교수는 성형수술 안 했어요? 안 했죠. 제 이제 여동생이 지금 왜 서울대 이 간호학과 나오고 그다음에 제 여동생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나보고 그래서 여기에 요 옆에 그 코가 깨졌으니까 옆에 약간 좀 그 삐뚤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높인 게 아니고 약간 넣었습니다. 아니, 코가 왜 깨졌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그럴 때 누구한테 간첩 위장하려고 성형수술 한 아니 거야.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동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이 간첩들은 벌써 위장하려고 이게 성형수술 다 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왜 오늘까지 내가 1억 준다 그랬는데도 왜 신고가 안 그러니까 들어올까? 저도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1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무슨 큰 조건 내건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동창. 맞아. 예. 맞아.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또 목사님 가르쳤다 학교 선생도 네. 신고하면 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안 온다는 것은 정말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광주에 있는 그 미션 스쿨 경신여고요. 경신여고 그 기독교 학교라 그러는데 그게 원래는 스페아인가 거기 소피아. 이 그 원래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 예. 근데 거기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이제 교단은 그게 고신측이라 그러더라고. 네. 저 광주에도 고신측이 많아요. 광주에도 고신측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 고신측 그 세운 신학교 미션 스쿨에 다녔으면 빨갱이가 될 수가 없을 텐데 말이야.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제보가 안 들어온 걸 보면 거짓말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실제로 등장한 나이는 23살 때 시민의 모임 그 성남에 그죠? 그때 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대학 다닐 때 동창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잃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제 동창들 아니까 이제 저도 1학년 1학기 말고는 학교 다닌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대 다닐 때 그 가명을 한 7개쯤 썼다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쓰던 게 이제 제동이란 가면인데 그다음에 비돈이라는 가면도 쓰고요. 어쨌든 그런데 가면을 썼어도 친한 친구들은 몇 명 있거든요. 그렇지. 예. 예. 아니 나는요 초등학교 그때 한 20몇 명이었었나 남자 여자 합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내가 다녔는데 쌍호 초등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지금도 전화가 오고 대구에 갔더니 세상에 내가 초등학교 너하고 동기라고 그러면서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래요.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오. 중학교는요 내가 가문 운동할 때요 모금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내가 또 강원전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강원전자 동기 동창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이야 정강원 너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와서 모금을 해가지고 왜 그때부터 목사님 뭐 그 목사라는 별명으로 이미 예 광원전자 다닐 때부터 목사라는 별명으로 이미 유명했었다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난 강원전자 다닐 때 그 뭐 모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강원전자 고등학교란 것이 이게 박정희가 세운 학교. 그렇죠. 구미공단이 전자공단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원전자를 이제 세웠는데 우리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구미공단 내 사장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전성천 박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학교 어디 다니냐 그래서 강원전자 다니니까 잘 됐다. 너는 무조건 저 졸업한 뒤에 구미에 저 형님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이 금방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강원전자 다닐 때 이제 나는 이제 성경만 펴놓고 읽으니까 짝대 가지고요. 선생님이 딱 때려요. 딱 때리니까 야 이놈아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성경을 펴놓고 읽으려 그래서 옆에 애가 편들어줬어. 얘는요 앞으로 목사 된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냐면 목사가 된다고? 그래 너는 너 혼자만 수업 시간에 그럼 성경 읽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 도사가 된 거야. 그래서 공식 인정을 받았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부는 완전 꼴등이야. 그냥 완전히 꼴등. 그냥 모든 뭐 영어, 수학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꼴등했는데 성경 하나만 이제 들고 파가지고 이제 도사가 됐는데 그럼 결국은 김현지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3살이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모임에? 지금 뭐 현재까지 나온 걸로 하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박원석이라는 참여연대가 당시에 이제 그 운동권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던 데니까요. 참여연대 박원석한테 와서 이 현재까지 나온 건 얘기입니다. 박원석한테 와서 자기가 이제 성남 지역에서 시민 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마침 또 성남 지역에 그 이재명이 성남 시민의 모임을 만들어서 한 3년 됐을 때니까 그리고 거기도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박원석이가 그 당시 이제 성남 시민의 모임의 관계자랑 이재명이랑 이렇게 해서 김현지랑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입니다. 자, 이제 김현지의 정체가 점점 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마이클 리라고 CIA 국장이 한국 지부장이 있었는데 내가 이 마이클 리 이분도 2번 정도 만났어요. 한국에 현역으로 있을 때, CIA 현역으로 있을 때, 한국 지부장으로 있을 때 내가 한 2번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이제 그때만 해도 공식적으로 가문운동 하기 전인데도요, 내가 이게 그 애국 설교 그걸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근데 CIA가 정보력이 대단한 거예요. 일개 목사가 이 애국 설교하는 것까지도 체크를 다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나보고 한번 만나자 그래. 그 만났어요. 만났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만났는데 미국 대사관에 상원의원 중에서 국방분과위원회 6명 있잖아요. 6명하고 나하고 대담을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서 CIA 국장인데도
CIA 국장인가 뭐 CIA 직원인가 하는데도 아주 그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통역으로 이제 내가 국방분과위원하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남북한의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만 해도 내가 볼 때 나는 그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랬죠. 그때만 해도 우리 군사력이 막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이면 우리가 이겼을까요? 10년 전이면? 예. 장로님이 현역 제가 현역 때, 네. 제가 2011년도에 전역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대령, 네. 그러니까 연합사의 지상작전과장을 하기 전에 네. 그 전투협조처 부처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워게임을 알 수 있는 자리인데, 뭐 그때 그 정도 때부터 우리는 그 전쟁 양상이라는 게 바뀐 상태에서 이제 핵무기 고려 안 하면은 우리는 뭐 확실하게 이기는 그 정도였습니다. 2007년 8년. 자, 순서가 바뀌었는데 오늘 방송 제목은 우리가 주사파에게 점령된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옛날에 방송을 계속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주사파가 아니고 간첩이에요. 간첩에게 점령된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국방분과위원회, 요즘 내가 워싱턴에 가서 상무위원들 만나고 있잖아요. 네. 21명 만났는데 그 전이에요. 10년 전이니까 뭐 그때는 시도도 하기 전인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국방분과위원장이 그 위원들이 6명이 뭐라 하냐면 전쟁하면 북한 주민들이 2,500만이 한국 편을 들까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아주 예리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한국 편을 들까요? 북한 편을 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편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그때도 한 10,000명 가까이 왔었단 말이에요. 탈북자들이 온 사람들의 내가 증언을 들어보니까 북한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나라라 그런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주민들 2,500만은 다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다.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군대 있잖아요. 북한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 한 편을 들까요? 김정은이 편을 든가. 김정은의 편을 들까 이렇게 물어.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한국 편 든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것도 왜 이유가 그러냐 그래서 북한은 지금 사실은 고난의 행군 김일성이가 살아 있을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잖아요. 전체를 국가가 다 대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폐쇄 국가는요, 국가가 책임질 수가 없죠. 외국하고 오픈을 해서 최소한 중국식으로 개방을 해야 뭐 국가가 먹을 걸 주든지 하든지. 그러니까 먹을 걸 못 주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니들끼리 이제 스스로 살아라 하고 일어난 것이 뭐냐? 장마당이란 말이에요. 장마당. 김동식 무장간첩하고 우리가 대화했지 않습니까? 장마당. 그때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이라 그런다. 스스로 이제 살아라 이거지요. 지금도 이제 북한에 뭐 장마당이 동네마다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장마당이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장마당에서 이제 사는데,
그래서 북한 군대도 대한민국 편을 들 것이다. 지금 사실은 지금 아직도 탈북자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휴전선에서 현역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도 막 기억 내려오잖아요. 귀순하고. 귀순하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서너 가지. 네. 서너 가지는 목사님 그 답변이 네. 대체적으로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네. 이게 좀 시대별로 옛날에 북한의 장점이었던 것이 북한군의 장점이었던 것이 네. 지금은 약점이자 단점으로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동안에 전쟁 양상도 바뀌고 무기 체계도 바뀌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 연합사에 있을 때 대령 때부터 그러니까 2003년 이전서부터 네.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 대량 난민, 네. 북한 인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네. 여기서는 무조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네. 대량으로 막 그냥 쏟아져 내려옵니다. 아니 그때요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예. 8.15 해방이 예. 됐잖아요. 예. 해방이 됐는데 북한 사람들이 예. 그 6.25 일어나기 전까지 5년 동안에는 북한에서 그대로 땅이 있지요, 집이 있지 하니까 그대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6.25 때 있잖아요. 예. 6.25와 5년 사이에 예. 예. 북한은 김일성이가 이제 점령해버리니까 예. 5년 사이에 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1천만 신양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1천만. 예. 1,000만이 내려왔다는 거지. 1,000만. 그래서 그런 민간인들 뿐만이 아니고 네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북한의 전방부대 예, 병사들도 그렇죠. 대량 탈북할 상황을 우리가 예견해 가지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우고 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분류를 하고 어디에다가 수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을 다 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그때 대답하신 미국 상원의원들한테 국방위원들한테 네. 네. 대답하신 것은 네. 거의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님, 네. 그 현역 그 별 3개 옷 입고 예. 위장해가지고 예. 저기요 저 국방부 장관으로 위장해가지고 전쟁 선포를 한번 해버려 그냥. 네? 전쟁 선포.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북한 애들이 다 넘어와 버리고 막 군인들 다 넘어와 버리고 막 할 텐데. 그게 지금 더 확실해지는 것이 네. 6.25 때는 사실 언론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한이 북한의 그때 6.25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격차가 벌어졌고 50배 잘 네, 산다. 그런 사실을 북한 인민들도 다 압니다. 우리 동포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틈만 나면은 네. 정말 지금도 죽지 못해 사는 건데 네.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전부 6.25 때 북한에서 다 넘어오듯이 네.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은 지금 미국 CIA 요원 마이클 김이라고 이분 두 사람 2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내가 양평인가 거기 가서 붕괴할 때에 춘천서 붕괴할 때에 전화가 왔어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한번 만나자는 거야. 3번째 만나자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뭐냐면 나하고 만나는데 돈을 1,000만 원 가져오라 그래. 그래 내가 안 만났어. 왜냐하면 자기 몸값을 이제 그래서 뭐 비행기 값도 필요하고 할 거니까 그랬겠지만은 내가 그때 이제 안 만났는데
지금 오늘 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김현재에 대하여. 지금 이게 그 변희재의 그 지금 TV에서 올린 건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이클리라고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미국 CIA 요원 맞고 마이클 킴이 밝힌 김현지는 김정일의 첩 김영숙의 딸로 1974년생 김설송으로 김정일의 딸이자 김정은의 이모 누나입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마이클 킴이 직접 음성으로 올린 게 있어. 그거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저기 빨갱이 교수님, 예. 이게 사실이로 믿어져요? 어떻게 돼요? 전 뭐 사실 좀 사실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제 그 마이클 김이라는 사람이 대북 활동 그 다음에 남한의 정보를 관여했던 그 사람이기 CIA. 때문에 CIA의 관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그 정보에 접할 우리가 모르는 것들 많이 알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요. 대신 어쨌든 근데 지금 자신의 딸을 만약에 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딸을 대한민국에 보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저런 의혹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이제 목사님도 지금 계속 저걸 의심하는 이유가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서 동창들이 있을 거고 같이 자란 사람이 왜 없냐 1억 지금 했는데 라는 거고 또 하나는 김현재가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 어느 학교 어느 나왔다 하면 금방 확인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의혹이 점점 더 커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문제는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그 여러 가지 일파만파로 그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기가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혹에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혹 그 의무가 있습니다. 마이클 김이 직접 저 음성으로 올린 거 그 사이트 한번 찾아봐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방송실 그거 빨리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주시면 저거 아주 심각한 발언인데요. 이거? 예.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방송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요 심각한 거 없어요.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야. 이거 다 거짓말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쟤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알았지. 알았는데 이제 그 옛날부터 그 문재인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럼 문재인이가 나를 깜빵 3번이나 넣었잖아요. 아니 지난 또 계엄 이후에 네. 이 탄핵 사태에 아마 그 전국을 돌면서 수십만을 동원하는 걸 보면서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그때 사실상 민노총보다 저희가 압도했잖아요. 아이고 뭐 상대도 안 돼. 예, 그게 사실 자유마을의 힘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사람들이 전부 뭐 이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좌충우돌하고 정말 잘 모르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 전국을 돌면서 야 계엄이 무슨 맞아. 대통령 애국 운동이다 말이야. 계엄이 대통령 총기권 행사지 무슨 내란이냐라고 전국을 도니까 여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재명이 깜짝 놀라서 나중에는 민노총 찾아가서 그 도와달라고 호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지금 그네들이 당황하는 그런 반증이다.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이클 김 그 못 찾았어요? 본인이 직접 발언한 발언이 있는데 그 영상 빨리 찾고 그거 찾기 전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전담 목사님이 보내준 거 그거 한번 띄워봐요. 여기 지금 나를 공격한 거. 이거는 이광희 목사 내 친구 목사님이 아닌 것 같고 이광희 의원이라 그러니까 청주일보에서 보도했네요. 자, 약간 더 위로 올려봐요. 이게 뭐야,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광훈 목사의 자유마을 조직이 전국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행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이 극우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 활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 다음 그 위로, 더 위로 올려봐요.
내 이 사람 고발해야 되겠어. 예, 그다음에 특히 또 자유마을이 이 통장 등 생활 행정 조직을 장악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아니 자유마을이 계획하는 게 무슨 헌정질서 위반이야. 조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저기 저 이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을 내가 명예훼손으로 구조화 변호사님을 통하여 고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 중에는 이 사실과 전혀 안 맞는 이것이 사실은 이게 자유마을이 왜 생겼냐면 주민자치회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네. 주민자치회의 정관 바쁘다 방송실 언제야? 지금 오늘 너 바쁘게 생겼어. 주민자치회 정관을 한번 정관 찾아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읍면동의 풀뿌리를 장악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거는요. 예, 장악하고 있었죠. 이거는 남노당 때 박헌영이 만든 인민위원회하고 인민위와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구찜 집을 하거나 뭐 빵집을 하거나 할 때 주민자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걸 왜 허가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 그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주민자치 정관이. 이 주민자치회가 네. 제가 사는 곳에도 네. 이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완전 했던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네. 예, 철마다 어디 맨날 버스 대절해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 말이 많은 데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랑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지금 목사님이 제재하는 거는 주민자치회는 각 동네 동장이 이제 임명하는 사람인데 한 20여 명 그 지역에 원래 그거는 있는 거고 동사무소가 총 관리를 총 하고. 관리하는 거고 네.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라 해가지고 그 좌익들이 그 읍면동에 실제로 자기들을 만나러서 주민총회 개최하고 이런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뭐까지 주려고 그랬냐면 정부 그 지역에 있는 정부 공식적인 땅이나 국가 땅 있잖아요. 이걸 아예 줘가지고 네. 거기에 돈까지 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돈까지 실제로 돈은 줬고 그러니까 이미 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예산까지 투여했다고. 예산 줬고요. 문재인 때 돈을 직접 줬는데 우리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강력하게 타격하니까 그렇죠. 끊었어요. 끊었죠. 끊어가지고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힘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요. 힘을 잃었는데. 근데 지금도 지금 좌익들이 잡고 있는 네. 그 기초단체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박헌영이가 조직한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아니, 비슷한 게 아니고 인민위원회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목사님. 아니 동네에서 뭔 장사를 하든지 시장 자유경제니까 아니 뭐 빵집을 하든지 뭐 국수집을 하든지 뭔 집을 하든지 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허락을 왜 받아야 되냐고. 그렇죠. 제일 심한 게 뭔지 압니까? 초등학교 교사 있죠. 그렇죠. 전교조. 교사도 동네마다 초등학교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교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교사를 받는다. 그건 뭐 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전교조만 받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솔직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과거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권력을 그 소비에트 위원회로 그러니까 인민위원회로 이런 구호랑 같은 거거든요. 저기 뭐야 이거? 정관은 없으면은 장학일 목사님 지금 재판 받고 있으니까 전화 안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재판 끝날지 모르니까 장학일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날 한번 바꿔줘봐. 예, 장일 목사님 그리고 이 관련 PPT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도 그렇지. 많이 예. 만들어놨어요. 장학일 목사님 전화해서 한번 바꿔주고 안 그러면 장학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자치에 네, 저기 있네요. 여기 와 있네. 왔어.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참나. 저게 지금 사실은 해봐요. 이제 지금 박원순 때 했던 거거든요. 박원순이가 제일 시작은 좋은 의미에서 이명박 때 됐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시작을. 아까 국회의원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명박 때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명박 때는 좋은 의미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좌파 애들 원래 삐투는데 왕이야. 그렇죠. 그 마포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마포 저 좌파들이. 성산리 마을인가? 아니 성산리가 아니고요. 뭐야? 마포. 그 빨갱이 집단. 예. 지도자, 거기서 운동권들이 전부 모여서 예를 들면 자기 아이들 유치원도 만들. 성리산 마을? 성 무슨 산인데요? 성리산. 예. 근데 그거 요즘은 충청도 쪽으로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 예, 그거를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박원순 때는 아예 거기다 돈을 주어서 그게 이제 좌파들이 만든 그 마을 그 기초 조직이거든요. 장일 목사님. 성리산입니다. 예, 그렇지. 성리산. 예. 장일 목사님. 네네. 재판 끝났어요? 지금 재판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 자, 고생이 많어. 참나. 지금 재판을 몇 개 받고 있어? 지금 한 7개 남은 것 같은데요. 오, 나보다 훨씬 더. 나는 4개 받고 있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은 저는 110개야, 10건이나. 내가 볼 때 장일 목사님은 앞으로 대통령 되겠어. 왜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좌파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대통령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네. 왜 전화했냐면은 네. 그 주민자치회 정관 있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한번 우리 방송실로 네. 은지한테 좀 띄워달라고. 네, 지금 주민자치 전국민회 네, 그거 아주 그 마을 공화국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잘 떠 있으니까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래 빨리 보내줘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국회에서 나를 공격했어. 뭐라고요? 자유마을 만들어가지고 정강훈 목사가 지금 헌법을 엎으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나를 공식 공격을 했다고. 지금 마을 공화국에서 엎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거 빨리 전만 그거 빨리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깜빡하게. 그래 감사해. 네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박원순이가 그래서 성리산 마을입니다. 성리산 마을. 예. 성리산 마을에 그 좌익들이 거기에 자기들끼리 아예 그냥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좌익들 주민 교육센터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아예 그냥 좌익 해방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0년간 600억 지원 사업 뭐 이것도 나와 있어요. 600억은 더 넘습니다. 10년간 거의 1조가 투입됐습니다. 이야, 이 박원순도요, 뭐,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내가, 좀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도 거의 간첩 수준 같아요. 간첩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박원순한테 우리 교회가 당했단 말이야.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박원순이. 박원순이가.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나한테 덤비는 놈들은 무조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만 10년 사이에 연 1천억씩이요. 약 1조를 투여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익 해방 공간들을 그래서 우익은 아예 우파는 보수 우파는 살지 못하도록 그걸 지금 만들어놨어요. 박원순이가 그때 삼성한테도 돈을 많이 뜯었다 그러더라고. 삼성한테. 그 좌익들 왜 7천억. 기업한테 돈 뜯는 건 선수입니다. 선수야. 삼성한테 1조 뜯은 거 저렇게 다 뜯어먹고 노무현 때 뜯어먹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우리 정권 찾아서 그 다음에 삼성에서 그 1조 뜯은 거 확인해 보니까 빈털터리 남았었습니다. 우리는요 죽기 살기 그냥 우리는 교회 헌금 가지고 애국운동하고 가문운동하고 헌금 가지고 말이야 그냥 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제 하는데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은 기업한테 돈 뜯어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문재인 때 좌익 지금 세층 좌파 주사파 단체 있잖아요. 전부 빌딩 다 지었습니다. 참여연대 지었죠, 경실련 지었죠, 여성연합 지었죠, 다 지었습니다. 그래 문재인은 간첩이야. 이 자식은 이거 완전히 간첩이라고 이 자식. 응? 내가 어제 중앙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잖아요. 어제 조사받았는데 내가 문재인은 지금도 간첩이라고 내 그래서 그래서 아니 간첩이란 증명이 뭐냐고 또 수사관이 물어 그래서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내가 윤을 스님하고 그 저 기자회견 한 기자회견한 거예요. 이걸 내가 그걸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내가 얘기했지. 그걸 내가 USB로 보내준다 그랬어. 내가 빨리 보내려고요. 문재인은요 지금도 간첩인데 김대중도 간첩이고 노무현은 간첩으로 들어갔다가 전향해서 미국에 거기 갔다가 네. 전향해서 돌아와서 빠져나왔죠. 그 오히려 이제 FTA도 수용을 하고 제주도 강경기지 그것도 이제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좌익들한테요 변절자라고 무지하게 욕 먹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요 그 저 노무현을 자살시킨 사람들은요 노사모예요. 왜 노사모냐면요 미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그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그 알렌톤 국립묘지 있잖아요. 예, 네? 예. 장로님도 여러 번 가봤잖아요. 네. 뭐지 거기에 가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 하면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노라. 예,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있는데 나는 그때 처음 갔을 때는요 동네에 할 일 없고 청년들 중에 아이고. 껄렁껄렁한 놈 사람들이 나는 저 6.25 전쟁에 온 줄 알았어. 6.25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48,000명이에요. 48,000명. 아니, 근데 초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아니 근데 이게 전부 내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콜롬비아. 그다음에 목사님 장성 자제들도 많이 와서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장로님 더 잘 알고. 142명. 142명이나 죽었나요? 세상에. 장성 아이들이. 야. 아이제너 대통령 아들까지. 야. 장로님 빨리 울어요. 빨리 울어. 엉엉 울어요. 빨리 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위하여 장성의 아들들이 말이야. 그것도 저 그때 최고의 장성 그 누구야? 그 저 6.25 전쟁 때 왔던 그 크라크가 아니고 뭐지? 아 클라크 아니고요. 리쭈웨이. 저 워커힐 예예 워크 장군. 워커 장군 워크 장군하고 아들 죽었잖아요. 네. 워커 장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워커힐을 이름을 따서 장인 목사님 자료 보내줘서 감사해. 예. 좋아요. 자료 보내서 감사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네. 호텔 이름을 워커힐로 지었잖아요. 근데 워커힐의 뜻이 뭔지를 예.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뭐 미국식의 아주 고상한 이름인 줄 안단 말이야. 워커힐, 워커 장군도 전사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들도 전사. 캠프 험퍼리 이거도 예. 이제 준이 네. 우리로 말하면 준이 준사관. 그래서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근데 그 계급이 낮은 사람의 이름을 병사들도 많습니다. 험프리 그래요? 예, 미국은 그걸 아니, 다시 따지지 않고 이거 예. 금방 지나가니까 모르니까요. 예. 지금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험퍼리. 이름이 예. 캠프 뭐예요? 험퍼리. 험프리 이게 그게 예.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요. 준이. 계급이 준이? 예. 준사관이죠. 이야 미국은 대단하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미군 기지 이름도 예. 병사들 이름도 많습니다. 근데 예. 왜 저기 황중성 부대란 이름은 왜 없어요? 제가 순직을 했습니까? 아니 그 별이 3개인데 그래도 아니, 참나. 우리는 미국은 공항 같은 것도 전부 대통령 이렇게 시장 이런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승만 공항 하나 없고 장로님 마지막 한 직책이 1군단장 하셨잖아요. 작전본부장이죠. 그러면 1군단장 할 때에 예. 군단의 그 이름을 예. 황준성 군단이라고 이렇게 딱 지어야 되죠. 그런 의미 없고. 그래야 전통이 딱. 그래서 미국은 네. 우리나라 그러면 연예인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병역 근무 기간이 짧으니까 다 가는데 미국은 엘비스 프레슬리조차도 목사님 우리 한국전 참전 안 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와. 그리고 참전 갔다 오면은 그것을 그 국민들이 알아주고 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상하원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의 이 정관이라 할까, 그 규칙이라 그럴까, 이거 또 우리 같은 빨갱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 마을 공화국은 정착적 용어로는 주민자치가 제도화된 기초공화국을 의미합니다. 즉 주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가 되고 국가 안에서 비국가적 원리로 조직된 작은 뿔뿔이 자치 공동체 공화국입니다. 주민자치는 뿔뿔이 지역 단위에서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헌장과 규약에 의거. 여기 중요한 게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헌장과 규약에 의하여, 이게 인민위원회 아닙니까? 이거? 인민위원회죠. 이야, 의거하여 자기 통치하는 정치 활동을 의미한다. 이게 그러니까 좌익공화국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초 단위에서부터. 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세상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안에 있는 거 빼고 말고 자기들끼리 지금 그 인민공화국 이게 만들겠다. 점점 더하네. 이제 그렇죠. 밑에 또 읽어보세요. 마을공화국은 지역 내의 다양한 마을 공동체와 같은 휴먼 웨어와 마을 자치정부, 마을 기금, 마을 대학원 같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서포트해요. 그리고 산과 강, 마을 공유재산, 100년 된 은행나무 등과 같은 하드웨어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와 마을 자치정부가 설립되면 마을 공화국의 사무는 크게 지역에 고유한 자치 사무와 국가로부터 주어진 행정 위임 사무로 나누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야, 마을 공화국은 작은 국가 미니 네이션과도 같기에 참새가 작은 새지만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있듯이 마을 공화국도 마을 행정, 마을 교육, 마을 의료, 마을 돌봄, 마을 문화, 마을 의식주 생활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이 빨갱이들은요 말도 잘해. 네. 뭐 새들도 오장육부가 있듯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지금 쟤들이 지금 결국 가려고 하는 것이 기초인민위원회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리산 마을 있잖아요. 예, 성미산.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지도자를 키우는 양성소였어요. 그렇죠. 그 한 명씩 파송해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그리고 거기에 그 책임자가 사실상 그 마을 자치의 전 공동체 사업에 연간 1,000억을 나눠주는 그거를 책임자였습니다. 네. 서울시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1,000억을 이 성미산 공동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 같은 좌익들에게 1,000억을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전라도 안에는 이것도 띄웠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전라도 안에는 산속에다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주체 사상만 가르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전라도 안에. 주체 사상만. 그리고 지금 성미산 공동체 안에요. 저기에 그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주체 사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는 나와 있구나. 근데 이거 하도 복잡해서 이거 한번 해석 좀 해봐요. 이산 마을 주변에 위치한 동성애자 단체 11개 및 좌파 시민단체 30여 개는 우연일까? 근데 이 빨갱이들하고 동성애하고 왜 이렇게 가까울까?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 동성애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막스와 엥겔스, 이제 막스 유작인데 결국은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려면 성을 해방시키는 수밖에 없다. 가정을 없애야 된다. 가정을 없애려면 결국은 프리섹스,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애를 안 낳고 일부 일처제를 파괴해야 되잖아요. 이 빨갱이들은요, 이 성에 대해서 이념을 위하여 성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 누굽니까 이 박헌영도 그 박헌영 부인도 맞아요. 프리섹스주의자입니다. 박헌영은 결혼을 4번 했잖아. 그리고 그 박헌영 여자도 주세죽이 예, 주세죽이라는 여자도 아주 미인인데 프리섹스주의자예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지만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뭐냐면 목사님 이들은 그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교회 그러니까 그 막스와 엥겔스가 보기에 이 사유재산이 유지되는 건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사유재산을 없애고 예를 들면 국가
공산주의를 가려면 결국은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가정 파괴하는 건 아주 쉽죠. 누가 애인지 누가 아들인지 누구 자식인지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좌파 애들은 이 성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은 그 저기 저 충남지사 누구야 그게? 안희정이요. 안희정. 결국은 그 저기 비서하고 그렇죠. 장난치다가 잘린 거 아니야. 그다음에 서울시장 박원순도 그렇고요. 박원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그렇고요. 오거돈도 그렇고 오거돈도 그렇고요. 그것뿐이겠냐고. 많죠. 그렇게 이번에 보니까 볼 때- 조국혁신당에도 어. 그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그 뭡니까 그 성추행이 있었다고 고발했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예. 이동호는 여자 몇 명하고 잤는지 저는 뭐 그런 적 없어요. 아이 그 유건재가 방송 듣고 아니 있으니까 뭐 지금 아까 내가 목사님한테 제가 유도신문에 넘어가가지고 이거 해석 한번 해봐요. 이거 지금 이 도표 위에 띄워봐요. 아, 지금 뭐야 제가? 저기 지금 이제 성미산 마을 주변에 성미산 학교가 있고요. 참 이게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가 있고요. 협동 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중의 집, 연분홍 치마 저게 아마 그 동성애자 단체겠네요. 네. 그다음에 전쟁 없는 세상, 뭐 평화 도서관. 그래서 사실은 저 안에 좌익과 관련된 게 모든 걸 결집시켜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전부 좌익 세상에서 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마포구인데 마포구 성미산 마을인데 그러면은 저기는 뭐 국회의원이든 뭐 저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우파가 안 돼요. 예. 그렇죠. 안 우파가 안 되죠. 되죠. 될 수가 없어. 지금 저 지역이 사실은 지금 그 정청래 지역입니다. 예? 정청래 지역이에요. 맞아. 저 지역이 맞아, 정천에 알아. 성미산 지역에 마포구 갑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지금 무식한 소리 해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지금 좌익 마을, 좌익 조직이 엄청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좌익들에게 계속 강경 발언하면 자기는 다음에 국회의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맞아.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 우리 마을 공동체, 우리 그 자유마을 잘 만들어두면 그러니까 특히 우리 마을 공동체 자유마을에 이 입장에서 이게 좌익하고 기웃거리는 전부 떨어뜨려야 사실은 우리도 우파를 제대로 조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노란개 목사님, 저게 그 동성애 인권 단체네요. 퀴어 축제 참여 단체고요. 노란개. 제가 아까 연분홍 치마 그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니 북한에 10번 이상 간 목사들은요. 예. 다 미인계한테 당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하룻밤,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 평양에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 아빠 왜 이제 왔어?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아니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참나. 아니 이동호는 북한에 안 가봤어요? 전 안 가봤죠. 왜냐하면 저 가면 잡힙니다. 아, 왜냐하면 북한 방송에서 저를 대놓고 저 변절자의 웃음을 보라. 아니 저 북한 가서 애 안 낳았어요? 아이 목사님 참 이 방송을 유금주 교수도 듣고 있는데 목사님 좀 아니 아빠 왜 이제 왔어? 이게 유행어라 그래. 북한에 가면 지금 하도 그 이제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게 내가 볼 때에 지금 국회의원이 역으로 나를 이제 공격했는데 아까 그 누구라 그랬지 그 이광희가 내 친구 목사님이 아니고 이광희 의원이야 의원인데 이광희 의원이 국회에서 나를 정식 공격을 했어요. 자유마을은 자유마을. 포스트 모바일 그 다음에 또 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이광희는 아니 오늘은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거 당장 고발하려고 그래요. 해야 왜냐하면 됩니다. 포스트 모바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 전한나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사업은 그리고 전한나는요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씩 압수수색 당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거 세금 포탈이나 비리를 할 것이다. 근데 우리 한나는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세금 한 푼도 안 떼어먹고 깔끔하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3달에 한 번씩 압수수색 당해도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공부는 내가 볼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 전하나 대표는 뭐 미국서뿐만 아니라 어디서 해도 머리도 좋고 아주 성격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이걸 말이야, 나를 공격을 했단 말이야. 이걸 자유마을이 사업하고 있다. 그래, 자유마을이 사업하면 어떠냐? 내가 이제 반론을 말할게요. 왜 자유마을이 생겼느냐? 이유를 뭐냐? 주민 자체가 빨갱이 짓을 하니까. 에? 이광희 의원 들어? 안 듣겠지 지금도 국정감사하느라고. 당신 내 반드시 고발할 거라고. 어? 아니 그래 자유마을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업을 하면 어떠냐고. 그러면 주민 자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어? 어? 야 이광희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라고 정강훈이가 동네북이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너는 내가 가문운동 7년 안 했으면 너는 북한의 연방제로 가야 돼 이 자식아. 북한의 연방제 가서 네 국회의원 할 수 있어?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라고 정강훈 이름이 무슨 강아지 이름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들이 떠들고 난리야 이 자식들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냐면 이렇게 타격을 안 하면요. 아니 어제도 그 종암서에 가서 말이야 뭐였어. 그래서 내가 왜 한동훈을 비방했냐고 또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가 나를 먼저 비방했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는 거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먼저 나를 씹었고 이재명이도 나를 먼저 씹었기 때문에 나는 반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타격한 것이다. 어? 반론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응?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대답했는데 똑같아. 내가 지금 이광희 의원 내가 이 강력하게 말이야 당신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내가 수용을 해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당신이 한 말은 전 국민이 다 듣잖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은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고 다 믿는단 말이야 국민들이. 야! 이 자식이 어디라 정강훈이가 이 자식아 강아지 이름이야 이 자식아? 어디라고 이 개자식이 떠들고 난리야 이 자식이 말이야. 황 장로님 사실이요 강문운동 내가 7년 안 했으면요 벌써 어떻게 됐죠? 그렇죠. 예. 저는 늘 제가 뭐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네. 국가 예산이 저런 시민단체한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가 뭡니까? 예? 정부가 뭐 좌파든 우파든 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민들한테 바른 정의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정부에 납할수 되지 뭐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그 이유로라도 시민단체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좌파를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념적으로나 또는 뭐 종북, 종중, 반미, 반일 세력 이런 신념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그들 말을 따르는 간첩 세력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저는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정말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정권 교체를 하고 제대로 나라가 바로 서면은 이런 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예? 모든 시민단체에 정부 예산 들어가는 거 다 끊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 나온 분들 죄송하지만은 아니 노벨상 하나 못 내고 예? 좌파만 양산하는 그런 서울대를 왜 우리가 국민 세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 목적지가 국회의원인데요 뭐.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학과가 나오는 사람. 그런데 요번에 정권 들어가지고 그런 서울대를 10개를 지방에 다 만들어야 된다고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런 것도 국립대, 공립대 이런 것도 제대로 돼서 예? 이제 스스로 쓰지 않고 아니 교수들이 실력도 없고 뭐 연구도 안 하고 딴 데 진습하려 있는 놈들 이런 놈들한테 뭘 배웁니까? 예? 이런 걸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대한민국은 간첩의 나라가 이제 확실히 됐어요. 왜냐하면 벌써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마을을 공격하는 거 한번 봐요. 그건 내가 대답했잖아요. 자유마을이 왜 생겼느냐. 주민자치회 때문에 생긴 거다. 아까 주민자치회 정관 내가 다 보여줬잖아요. 장일 목사님 만든 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왜 만들었냐. 이게 박헌영 때 만들었던 인민위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점령을 해가지고 엎으려고 남노당이 남노당. 그래서 대한민국은 난 끝이 났다고 보는 거야. 지금 끝이 났으니까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기세는 뭐냐. 가문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4.19와 5.16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조중동 광고에 나올 내용인데 이거 위로 한번 띄워보시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주사파가 점령했다. 이거 저기 민지야? 김현지요. 김현지 아니고 우리 그 뭐야 이 디자인 한네. 그게 뭐야 그게 미숙이가 아니고 맨날 불러도 이름 잊어먹었다. 민정이한테 야 주사파가 점령했다 하지 말고 이걸 바꾸라 그래 봐 빨리. 아직 원고 3시밖에 안 됐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저기 간첩이 점령했다. 네, 북한 간첩이 점령했다.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이 점령했다라고. 이것도 원고 받아줄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신문사한테 연락 한번 해보고 저기 민정이 전화 통화시켜봐. 나하고 통화시켜가지고 직접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정말 나는 참 정말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먼저 보는 사람이 참 이게 죄야 죄. 나는 앞이 훤하게 보여버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훤하게 보여버려.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예측의 천재야. 예측의 천재. 제일 1단계 가장 순하게 올 것이 뭐냐. 반드시 한국의 IMF 옵니다. 두고 보세요. 그 후에는 끔찍스러운 얘기니까 차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연방제로 또 넘어가는데 일단 IMF부터 먼저 올 것입니다. IMF부터. 그러니까 IMF 안 맞으려면은 가문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1,000만 명이 모여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5위 되니까 지금 해롱해롱 해가지고 말이야. 외국으로 놀러 가는 사람이 추석 때 말이야 430만 명이나 되고 말이야. 응? 민정이 전화해서 빨리 바꿔봐. 네, 목사님. 어이, 그렇지. 예, 네. 우리 제목 대한민국은 북한 주사파가 점령했다 하지 말고 네네네. 북한 간첩들이 점령했다. 간첩이 점령했다라고 요걸 원고 수정을 해서 언론사한테 한번 검토 맡아봐.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다음 밑에 네. 대통령은 하야하라. 예. 근데 이재명 이름은 안 받아준다 그랬으니까 그냥 대통령 하야하라 하고 예. 10월 18일 토요일 총력 집결 1,000만이라고 넣어. 1,000만. 1,000만 총력 집결. 그렇지 1,000만. 네. 그렇지.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원고 다시 검토 맡아봐요. 그래. 네, 목사님. 그래. 이 지금 조중동도요. 너무 지금 이 주사파한테 겁먹었어요. 이 원고를요 우리가 써주는 대로 안 받아주고 그럼요. 계속 이걸 좀 바꿔달라.
그리고 기사 자체도 지금 원고도 그렇고 기사 자체도 예. 지금 김현재나 이런 거 심각한 내용들 하나도 지금 보도 안 합니다. 지금. 아니 그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황 장관님 왜 언론이 김현재에 대해서 왜 보도를 안 할까? 조중동을 비롯하여 공중파 다 무너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노조 중에 언론 노조가 가장 그 민노총의 핵심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털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예. 그 저는 요즘 뭐 잘 보지는 않지만은 이 신문 보도나 뭐 저 국회 보면은 역시 그래도 신동욱 의원하고 네. 박정훈 국힘당에서는 제일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그 핵심적인 걸 용감하게 지적하고. 근데요, 잘 쌓아봤자 헛방이에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안 나오면 광화문에 와서 연설을 해야지. 예. 광화문에 안 나온 것들은요, 괜히 깽깽거려봤자 그거 다 헛방이고. 아니, 이동호 교수님, 왜 언론이 김현재에 대해서 왜 보도를 안 할까? 사실상 지금 어쨌든 이제 국힘당이 이제 지금 따라오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언론이 지금 적극적으로 보도 안 하거든요. 언론이 보도해야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데 언론이 보도 안 하냐 딱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은 언론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게 민노총이잖아요. 그럼 민노총의 윗선이 사실은 간첩들이 활동하던 토대였잖아요. 양경수가 지금 민노총 장악하고 있는데 양경수가 장악하고 있는 게 언론 노조입니다. 그게 사실은 언론 노조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는 그 눈치를 본다는 건 북한 눈치, 이석기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언론이 다 자경화된 이유가 민영삼이가 하고 있는 지금 직책 그게 뭐지? 코바코. 예. 자, 코바코 있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 코바코에 대해서 제일 빨리 알았어요. 그렇죠. 벌써 20년 전에 내가 CBS 있잖아. CBS가 완전히 좌파로 돌아갔거든. 원래 기독교 방송이잖아. 기독교 방송이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방송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입만 열만 지금도 나를 공격해. 로컬뉴스라고 있죠. 로컬뉴스 있습니다. 그거는요, 북한 이상, 북한의 신문, 노동신문 있잖아요. 노동신문 이상으로 나를 비방을 해요. 노동신문 이상으로. 로컬뉴스가. 예. 그래서 내가 CBS 기자,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한 30명 모였어. 왜 기독 같은 편인데 CBS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냐?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을까? 민영삼이가 한가? 코바코요. 코바코 때문입니다 하고 비밀을 알려준 거야 내가. 나한테 코바코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코바코를 들고 파봤어. 코바코가 뭐 하는 데나 했더니 이야, 이게 결국은 민노총이 만든 거야. 민노총이 만든 건데. 광고를 나눠주는 거죠. 그렇지. 언론사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코바코가 왜 생겼냐면요. 처음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이가 방송 언론을 통폐합하고 TBC 없앴단 말이야. 요즘 새로 이제 JTBC 또 생겼단 말이야. JTBC의 자본의 1,000억을 중국이 투자했어요. 이번에. 아니 중국한테 투자 받으면 되냔 말이야. JTBC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만 열만 정강훈 비방하는 거야. JTBC가 가장 악랄하게. 그리고 내가 기자회견 하는 데는 오지도 않고 기자회견한 내용만 가지고 또 시시건건 나한테 시비를 거예요. JTBC 야 이 개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너 북한에 연방제로 넘어가고 싶어? 이 개자식들 말이야. 지금도 여기 저 JTBC에서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거라고. 야, 연방제로 가고 싶어? 북한으로? 이 나쁜 놈 자식들이 말이야. 응? 그 다음에 제일 비방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MBC야. 그렇죠. MBC야 지금 좌익 방송의 온상이. MBC는 입만 열면 나를 욕해요. 입만 열면 욕해. 욕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욕을 하느냐 하고 내가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민노총에서 이제 고바코를 나중에는 이제 전두환 때가 만들 때는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이 MBC밖에 없다고. KBS 1도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방송이 900개나 되잖아요. 900개. 예? 요즘은 케이블 TV. 예. 900개인데 그때는 방송이 KBS, MBC, KBS 2 KBS 2. 그다음에 그때는 KBS 2도 없었어. KBS 1. 그다음에 MBC, TBC. TBC. 요렇게 있었는데 요걸 이제 전두환이가 언론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통폐합을 하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KBS는 시청료 가지고 광고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언론을 나름대로 이 국가의 유익한 방향으로 그 유도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 방송을 그 전두환이가 광고를 장악한.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 그걸 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좌익들이 이제 역으로 이제 우파 언론을 아니, 좌익을 그때- 키우는 통로로 활용했죠. 그때 빨갱이 할 때 땡정 뉴스라고 알아요? 땡정. 그렇죠. 예. 땡정 뉴스가 뭐예요? 뭐 그냥 9시 되면 그 9시 하면 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땡전 뉴스라고 했죠. 근데 요즘 땡전 뉴스가 이재명 뉴스로 바뀐 것 같아. 땡이 뉴스인가요? 땡이 뉴스. 땡이 뉴스. 요즘은 방송만 나면 제일 첫 방송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에라 이놈들아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응? 그래서 MBC밖에 방송을 못하니까 MBC에서 들어오는 광고비에 절반은 MBC를 운영하고 절반은 군소 언론 있잖아. 군소 언론. 예, 거기 나눠졌죠. 군소 언론한테 이제 나눠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건전 방송을 유도하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군소 언론한테 나눠주라 했는데 얘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민노총의 노조 있죠. 예, 2명을 끼워서. 언론 노조요. 예. 그래서 CBS도 내가 그 한참 전성기 때는 1년에 1,000억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CBS가 지원을. 근데 거기에 CBS인데 왜 불신자들이 거기 있냐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저 언론 노조 2명을 끼워서 돈을 지원한단 말이야. 1,000억을. 그 다음에 국민일보도 마찬가지. 국민일보도 전성기 때는 500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300억으로 떨어졌다는데 거기도 똑같이 국민일보는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언론이잖아. 지금 국민일보도 굉장히 좌익입니다. 좌익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빨간 띠를 딱 메고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 앞에 한 30명이 저 빨간 띠를 딱 메고 조영기 물러가라, 조영기 물러가라. 아니, 이야, 참 국민일보 그 노조 위원들, 당신들은 조영기가 아니었으면 취직도 못한 사람이야. 취직도. 그런데 세상에 그래 결국은 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국민일보가 예, 사실 민노총으로 넘어갔어. 그렇죠. 민노총 넘어갔죠. 내가 그 국민일보 에다가 광고를 내가 자주 냈거든요. 옛날에. 근데 한 2, 3년 동안은 내가 내는 광고를 다 받아주더니 지금은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다 넘어간 거야. 민노총으로 다 넘어간 거야. 다 넘어갔습니다. 모든 언론은 다 민노총으로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어떻게 됐나? 1시간 20분 했습니다. 아유, 그럼 빨리 끝나야 되겠네요. 뭐 내일 또 해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그 그거 다시 한번 찾아봐봐. 마이클 김 그 CIA 국장이 마이클 리 직접 육성으로 발언한 거 그거 빨리 찾으라 그러는데 못 찾았어? 저도 찾으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 아마 뭐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이 되면 저하고 한번 만납시다. 만나고,
다시 한번 그 아까 변희재가 한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요. 변희재 한 거. 자, 그렇지. 마이클리라고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미국 CIA 요원 맞고 마이클 킴이 밝힌 김현진은 김정일의 첩 김영숙의 딸로 1974년생 김설송으로 김정일의 딸이자 김정은의 이름 누나입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나는 가정법을 썼어요. 그렇죠. 한다면 얘는 간첩 아닙니까? 간첩 이상이죠. 간첩 이상이지. 간첩 이상이죠. 왜냐하면 이재명을 자꾸 흔드니까. 간첩은 그러니까 일반인이고,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 말대로 한다면은 김정일의 첩의 딸이면은 뭐 그건 거의 수령급인데요. 근데 이것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나온 것도 다 거짓말이고 왜 신고가 아직도 안 들어오니까 1억 준다고 해도 안 들어오니까 이게 그 성남 시민의 마을에 나타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3살이라고 했잖아 그때 지난 방송에서 23살이요. 23살? 예. 왜냐하면 지금 거기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상명여대. 아니야 그것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요 저 아까 김동식 그때 우리 방송할 때 예. 김동식이가요 한국의 학교 똑같은 거 그 다음에 호적 다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 예.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돈식이라고 맞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걸 그대로 신분을 위조해 가지고 자기 얼굴로 바꿔서 그렇죠. 그 주민등록증하고 다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나온 애 중에 김민지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현지요. 김현지. 왜냐하면 간첩들이 전문 수법이잖아요, 그것을. 응? 근데도 신고도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간첩들도 좀 엉성한 근데 것 어쨌든 김현지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지. 왜냐면 김동식도 김돈식이라는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맞아, 이름은. 신분증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돈식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선실도 똑같고. 이선실도 마찬가지죠. 거기 그 제1교포 저기 제주도 출신에. 전주에 있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예. 그 이선실로 복사를 했다 그러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간첩들이 이렇게 치밀하단 말이야. 치밀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볼 때에 거의 내가 볼 때 이게 간첩이 김현진은 간첩이 합리적 의심이 돼요. 이거는 의심이 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온 지금 우파 유튜버가 공격을 하고 하면은 나는 간첩 아니다 하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것도 안 밝히고 안 하는 거 보면 그건 전 여러 가지 참 의심들이 많이 근데 가는 밝히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뭔 학교야? 사이버 학교. 그건 본인이 밝혔으니까요. 그 본인이 밝혔죠.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자기가 다녔다,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 근데 밝혔으니까요. 그 총장이 간첩이잖아. 만든 사람이 간첩이죠. 황인욱이라고요. 황인욱 형 책의 친동생입니다. 황인욱 형님이 중부지역당 간첩입니다. 황인욱 그 북한으로 데려갔었잖아. 북한으로 김동식이 김동식가 데려갔잖아. 북한으로 복귀할 때 한 명은 그 이선실 데리고 가고 한 명은 북한이 요청해서 황인호를 대동월북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동생이 황인욱입니다. 황인욱이가 세운 학교니까. 그러니까 중부 지역당 사건에 실질적으로 그 편집책이니까 선전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 그 사람 깜빵도 갔다 왔다. 그렇죠. 원래 무기징역 받았다가 감형 받아서 이 김대중 때 석방했습니다. 그럼 특사로. 그 사이버 대학은 간첩 간첩이 양성서죠. 양성소로 봐야지. 그 간첩 출신이 뭘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 간첩 거기에 왜 또 그 김현지가 왜 등록을 하냐고. 아니 간첩이니까요. 그 간첩 보충 교육 받는 거죠. 아니 내가 말 안 했어요. 책임져요. 책임지라고. 아니 저 좀 고발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김현지가 낳은 아들 있잖아요. 예. 아들을 싱가포르 가 있다 그러죠.
싱가포르 가 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그러던데. 그 누구의 아들인지 근데 그 아들의 이름도 이시라 그래요. 아들 이름. 그런가요? 그저 유튜브에 나왔어. 이름이 이시라고. 근데 어쨌든 김현지에 지금 이혼했지만 그 전 남편이 어쨌든 세무사 출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혼했잖아. 예, 이혼했죠. 내가 볼 때에 이것도 이제 다음 방송에서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먼저 얘기하자면 뭐냐면,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했다. 이 말이 또 지금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임신 초기에. 그러니까 성경 보고 배웠나요? 그걸 예? 위장하기 위해서, 임신한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것도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급하게 세무사하고 급하게 결혼했다 그러는데, 세무사 했던 그 김현지의 뭐 전무도 아니겠지만은 그 남편이 있으면요, 그거 한번 기자회견 한번 해보세요. 저 김현지에 대하여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몇 년 살았으니까 김현지에 대해서. 근데 뭐 같은 좌파니까요. 저거 안 하고. 근데 돈이 또 엄청나게 줬다 그래야 돼. 어쨌든 지금 김현지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그 대장동에 그 자기들이 왜 불법으로 지은 특혜에서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국은 나라는 망했어요. 대한민국은 망하고, 지금 다시 수정한 것들이 올라왔어요. 위로 한번 띄워보세요.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이 점령했다. 이것을 민정이는 그 자유마을에도 그대로 통보해서 자유마을한테도 그대로 광고 참 자유일보에도 방송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김현지에 의하여 스스로 이재명이는 하야할 가능성이 점점 정보가 더 드러나니까, 아니 간첩이 지휘를 하면 되겠냐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 명이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국민대회 1시까지 전국에 좀 한꺼번에 딱 모여봐요. 제발 좀 말이지. 찔끔찔끔 오지 말고 말이야. 이번에 1,000만 명이 다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일단 나라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냐고, 나라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나라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고, 나라가 없는 직장이 어디 있냐고요. 국가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자기 직업을 지켜주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황동현 장관님, 예. 마지막 발언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항상 뭐 주인공의 삶을 살 것인가, 갤러리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 다 놓칩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쪽을 선택하느냐.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뭐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생의 마지막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같은 교우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합류시키고 함께 하면은 그것은 정말 더 보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요일 날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 교수님 예, 마지막 말씀도. 예.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전부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이고 맞죠. 그리고 친북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아예 북한 대변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의 앵무새처럼 장관이 이제는 거기다 나서고 있고 대통령이 그 길을 나서고 있어서 이 망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결국은 다시 돌려놓는 것은 자유마을 그리고 광화문 애국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만으로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구출해야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5,200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광화문으로 다 뛰어나오세요. 4.19, 5.16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병이 거의 임종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4.19, 5.16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을 살려낼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미국 유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광화문에 1,000만 명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하고 있는 일,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광화문에 1,000만 명 나오세요. 제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예견한 말이요 100% 다 맞아요. 100%.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려고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넘어갑니다. 아까도 방송에서 우리 다 성리산 마을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에도 설명을 했고, 이거 보세요. 나라 끝난 거예요. 사실은 밑바닥부터 이미 벌써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 그럼 내가 얼마나 예견이 빠른 거 보세요. 주민자치를 대항하려고 우리가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맞짱 뜨는데, 아까 거기 이강희 의원이 좀 왜곡한 것이 있는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통반장을 다 먹으려고 그런다. 통반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통반장과 같은 급으로 통별로 방별로 통반장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반별로 우리는 자유마을을 조직하겠다. 아직까지는 통반별로 조직이 안 돼 있어요. 통반별로 조직하겠다는 것이지 통반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통반장 되면 더 좋고, 자유마을이. 왜? 통반장을 누가 따놓은 단상입니까? 누구든지 경쟁해서 선거에서 이기면 통반장 되는 것이지. 통반장은 또 월급도 나오잖아요. 월급도. 난 차라리 자유마을이 통반장을 다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살지. 그럼 주민자치가 점령해야 되겠어요?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그 좌파 주사파를 그렇게 좋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오늘 이 제목이 다시 위에 떼서 간첩이 점령한 나라. 대한민국은 간첩들이 먹었어요 벌써. 그러니까는 이제 내일은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방송을 할 테니까, 북한과 중국이 완전히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표짜리 당선이 된 것도 투표율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거기 걔 누구야, 걔가 80만 표 먹었네. 심상정에 대해서, 나 심상정 언제 한번 만납시다. 나하고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그나마 그래도 3년 동안은 대한민국을 지켜줬으니까. 참 나는 가슴이 갑갑해 죽어. 대한민국이 망한 것이 내 눈에는 뻔한데 말이야. 지금 왜
대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갔고, 지금 다 빠져나갔고 말이야. 응?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직장 그래봤자요.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바야, 알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로 돌이키려면 첫 단추가 뭐냐? 강원에 1,000만 명이 나와서 4.19와 5.16으로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그거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4.19, 5.16 정신으로 하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